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오늘은 기아차의 전기차 플래그십 SUV EV9이 GT를 출시했다 그래서 이 차를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2023년 10월 말경에 EV9 리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날짜로 따져본다고 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있었던 GT 라인이 아닌 실제로 고성능 모델로 GT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이오닉 5N이라든지 이런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고 있고, 다른 브랜드들도 고성능 모델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의 특징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이 차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 것만 같은 디테일들을 좀 눈에 띄게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EV9 GT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런 외관상의 차이를 많이 두지 않았다? 좀 점잖게 표현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서 쳐다봤을 때 이게 EV9 기본인지 GT인지 바로 구분이 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디테일 포인트가 좀 다르게 바뀌었다고 할 점이, 여기 있는 이 크롬 가니쉬가 밝은 색에서 좀 더 다크한 색상으로 바뀌었다는 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건 있어요. 이번 EV9 GT 같은 경우는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8,849만 원으로 스타트를 하는데,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라이팅 패턴 그릴 옵션 69만 원짜리, 그리고 뒤쪽에 들어가는 선루프 119만 원짜리인데요. 사실 그 두 개의 옵션을 제외한다고 치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풀옵션으로 출시가 되는 건데도 겉으로 봤을 때 좀 달라지는 차이가 없다 보니까 501마력이라는 퍼포먼스를 소화하는 차다라고 구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순 있죠. 그리고 앞쪽에 들어가는 그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라는 게 일종의 구독 서비스라고 해서 다양한 패턴들을 계속 바뀌게끔 점등이 되게 시킬 수 있는, 그 금액이 18만 원 추가가 되는 그런 옵션인데요. 그 부분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저는 많지 않을까 싶어서, 또 제외를 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저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측면부에서 보시면 이게 GT구나 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하는 점이 바로 저 브레이크 캘리퍼가 될 텐데요. 보통 고성능 모델에 적용되는 캘리퍼 색상이 빨간색인 경우가 가장 많고, 브랜드별로 시그니처 컬러가 돼주는 고성능 컬러가 있잖아요. 이번 EV9이 테마로 삼은 포인트가 바로 저 네온 그린 컬러인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예쁜 컬러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EV9 GT 라인에서 나왔던 휠 디자인과 또 다른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휠 사이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21인치로 적용이 되는데, 다만 안쪽 패턴이 기존의 EV9은 그 사각의 테마가 완전히 지배하는 이렇게 가로지르는 십자 형태로 휠 패턴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이번엔 좀 더 전기차스럽다기보다는 내연기관차 같구나 싶기도 한 그런 휠의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휠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짚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 차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가 이렇게 나오고요. 안쪽에서 봤을 때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대한 적응 시간, 이질감이 얼마나 드냐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비교적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그 보닛 라인 끝쪽에, 그릴 위쪽에 들어가 있는 가니쉬가 좀 어두운 색상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드 스커트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가니쉬도 색상이 좀 더 기존 모델보다 어둡게 들어감으로써 GT 라인의 매력을 살려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외의 부분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V9 기본 모델의 뒷모습과 아예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EV9 GT의 뒷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좀 가니쉬가 어둡게 처리된 걸 제외하고는 아예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구분하시기가 뒤에서는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반응은 이렇게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500마력짜리 퍼포먼스를 내는 차를 구입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외적인 디자인에서도 좀 스포티하고 멋있게 좀 드러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T 차량인데 밖에서 이렇게 티가 안 난다? 밖에서 봤을 때 그냥 도시명 SUV, 패밀리카 같이 생겼다? 라는 점이 아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나는 내 만족만 있으면 되고 오히려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는 디자인이 나는 조금 민망하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점잖게 표현된 차이가 적은 이 느낌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3열 시트와 2열 시트가 모두 접혀 있는 상황에서 2열에서의 평선화는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다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서 볼게요.
보시면 어때요? 이 뒤쪽 트렁크 공간이 3열을 다 세웠을 때도 그냥 평상시에 이만큼만 적재를 하고 다녀도 충분할 만큼의 공간이 나오죠. 그 안쪽 히든 스페이스를 좀 열어본다고 했을 때도 많이 넓지는 않지만 간단한 청소용품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차 자체의 배터리 용량도 99.8kWh 하듯이 큰 편이기 때문에 이 차를 차박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도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리뷰를 하면서 밖에서 EV9 GT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드렸는데 실내로 들어오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EV9을 리뷰해 드리면서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채로 나타났어요. 시트를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버킷형의 시트가 2열 그리고 3열까지 전부 다 예쁘게 적용이 돼 있고요. 내부 소재도 가죽, 그리고 안쪽에는 스웨이드 알칸타라 소재, 그리고 들어가 있는 이 네온 그린의 포인트까지 고급스럽고 또 스포티한 느낌을 둘 다 잡아낸 시트의 모양입니다. 이걸 좀 가격이랑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의 EV9 트림을 상위 트림으로 출고를 해서 풀옵션의 가격과 EV9 GT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격 차가 182만 원 정도밖에 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182만 원의 차이 속에 고성능 모델인 건 물론이고 고급스러운 시트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 가격 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메리디안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앞쪽 1열 시트 뒷모습을 봤을 때도 이 완성도나 소재 자체가 주는 느낌이 너무너무 예쁘고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커튼 적용이 돼 있고 여기엔 단순하게 윈도우 컨트롤 버튼 하나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온도라든지 풍량 모드를 여기 위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는 컵홀더 2개, 아래쪽 수납 공간 꽤나 길게 뽑아서 쓰실 수가 있고 공간 같은 경우는 EV9 다들 아시겠지만 워낙 넓어요. 1열 시트가 맨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 아니고 살짝 앞으로 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주먹 하나 정도 된다고 감안을 했을 때 이 개수의 체크가 좀 무의미할 만큼 이미 너무 넓은 공간이고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이라서 공간과 관련해서는 아쉬울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EV9 GT가 고급 차라고 확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열에도 여기 버튼으로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2열임에도 불구하고 또 마사지와 그 릴렉션 모드가 다 가능해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현대차의 에르고 모션 시트처럼 릴렉션 타입으로 이 시트 모양을 변형해 주는데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앞쪽 공간도 충분하고 뒤쪽 공간도 충분한 상황에서 시트를 이렇게 눕혔다 보니까 정말 편한 휴식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놓고 대기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기능은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자, 3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접히고요.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3열 공간감도 보여드릴게요. 공간감이 3열인 걸 감안한다고 하면 상당히 쾌적한 편이긴 합니다. 성인이 뒤에 탔을 때 앞쪽 레그룸이 주먹 하나 이상 남는다,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헤드룸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3열에 타면 너무 숨막히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이유가 헤드룸도 좁고 그래서인데 헤드룸을 머리 위로 따졌을 때 2개 이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3열에서 따져봤을 때는 진짜 최대치의 수준으로 뽑은 게 아닌가 싶고요. 보시면 송풍구도 머리 위쪽에 있고 C타입 충전구 100W짜리도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리클라인 할 수 있는 버튼도 전동으로 3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접으려면 이렇게 앞쪽으로 접고 뒤쪽으로 미실 수가 있는데 이 정도가 넘어가네요. 상당히 많이 넘어가요. 이 정도가 넘어가면 편하게 앉을 수 있을 뿐더러 헤드룸을 좀 더 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옆쪽으로 좀 독특하네요. 3열인데 컵홀더가 여기에는 2개, 여기에는 1개. 컵홀더도 꽂을 수 있고 이 시트 리클라인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있네요. 이제 아이오닉 9 같은 경우는 3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EV9 GT 같은 경우는 3열에 열선 시트는 불가능하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옆쪽 커터 글라스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웬만한 차 2열이랑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1열 역시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바뀐 인테리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가 이렇게 다른 느낌을 낼 줄은 몰랐어요. 훨씬 더 비싼 차량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1열 시트는 2열 시트보다도 훨씬 더 양쪽 날개가 확 두껍게 깊게 몸을 좀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몸을 기댔을 때 느껴지는 느낌도 굉장히 안락하고 시각적인 만족도도 엄청 고급스러운 차의 느낌이 납니다. 이 스티어링 휠도 확실히 좀 스포츠카스러운 느낌으로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기존의 4스포크 방식이 아니라 3스포크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쪽에 살짝 D컷 처리된 핸들, 들어가 있는 이 네온 그린 포인트, 버튼들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누를 수 있는 버튼들,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좀 위치를 하고 있어서 바로바로 눈비, 뭐 어두운 거 이런 거에 상관없이 양쪽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모든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죠. 핸들 열선 2단, 열선 통풍 시트 3단, 메모리 시트 2개, 그리고 마사지 버튼까지 다 버튼으로 간편하게 누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12.3인치, 5인치, 12.3인치 이 디스플레이의 형태는 똑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걸 써보니까 확실히 공조 화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항시 버튼들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단수를 어떻게 낮추지 하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가서 이 방향 키를 눌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운전을 하면서 좀 조작을 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하고요. 대신 뭐 꼭 필요한 버튼들, 단수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버튼들은 바깥에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금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 눈으로 확연하게 버튼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묵직하게 터치를 했을 때 눌리게끔 기본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디지털 센터 미러도 기본으로 사이드 미러와 함께 디지털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콘솔 구간도 살펴보면요. 일단 앞쪽이 트여 있어서 혹시나 비상시에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좀 편하게 느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지만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안 쓸 땐 이렇게 집어넣어서 단수 수납 공간으로 꽤나 넓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단자가 앞쪽에 2개 마련이 돼 있는데 하나는 100W짜리 고성능으로 충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열었을 때 깊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 더 수납 공간이 추가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EV9 GT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환산했을 때 501마력,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젠 전기차의 기술도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라고 했을 때 몰면서 느껴지는 특이한 이질감 같은 게 좀 자연스럽게 그 느낌이 구현되는 것 같거든요. 차의 크기만큼이나 묵직하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차가 출발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놓고 확실히 가속을 했을 때 훨씬 시원해요. 금방금방 속도가 올라오고 그렇게 전기차스럽게 특수레일을 달리는 느낌이 아니라 나름 내연기관차 같아요. 올라가는 게. 우와, 엄청 시원해요. 올라가는 느낌이. 막히지 않는 길을 이 스포츠 모드에 놓고 주행을 한다고 하면 엄청 재밌겠는데요? 다르긴 다르다. 우와,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번 EV9 GT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던 이유와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전비 자체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발표된 전비가 3.6kg로 나오거든요. 조금은 좀 부족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차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도 발표되어 있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자체가 408km로 조금은 짧게 느껴지긴 해요. 좀 특수한 성능을 띠고 있는 차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구매를 하시더라도 좀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 팰리세이드가 출시되고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팰리세이드의 수요층과 비슷한 수요층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기차고 또 고성능 모델이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팰리세이드의 수요층까지도 좀 흡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조용한데 고속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도 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걸 다 따져봐도 정숙성이 뛰어나서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느낌도 훨씬 적고요. 발표된 제로백이 4.5초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능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시원한 느낌, 좀 고급스럽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EV9 GT 어떤 느낌일까 정말 궁금했는데 고성능 퍼포먼스가 주는 만족감도 너무 놀랍고 좋았지만 저는 이 확 고급스러워진 인테리어 디자인이 너무너무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차량들 중에 이렇게 버킷 시트가 예쁘게, 그것도 이런 대형 SUV에서 1, 2, 3열 다 들어가 있는 차가 있었나 싶으면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잔상이 좀 한동안은 남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고려를 해보면 기존의 EV9과의 가격차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차로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여전히 그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보조금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아이오닉 9과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한 500만 원 폭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좀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막 겉으로 요란하게 티나지 않더라도 나만의 만족을 좀 중시한다, 이런 분들이라면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께는 굉장히 기다려왔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차로 또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